아까 이렇게 첫 시간에 나온 것 중에 진짜로 제가 잠깐 첫 시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쓸 많은 글이 뭐 우리 시대를 탓하거나 비난한다기보다 너무 거울만 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마녀의 편집증, 공주의 분열증 제가 그렇게 동화 인류학 해석을 해봤는데요. 너무 거울만 보니까 이제 좀 딴 거도 좀 보는 게 어떨까? 이거는 거울 볼 때 보는데 외가리도 좀 보면서 저녁에 거울 보면 어때? 저는 이런 글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울 보던 나를 틀렸어라고 비난하는 게 별로 글 쓰는 훈련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성을 해서 뭐 하려고? 원래 내가 없다는데. 이게 반야수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염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옥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지만 제가 공유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에게는 낯선 인과관계 첫 번째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는 기현쌤 읽어주실까요? 제가 공유 지금 바로 할게요, 기현쌤. 그래서 요 앞부분에 옥현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물건에 말을 걸고 숭배하고 기도를 바치라. 요게 이제 지난주 부분이었는데 애니미즘이 영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16장을 보면은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그쪽은 그쪽이 내가 예뻐서 한다기보다 내가 뭘 열심히 막 이렇게 바치고 올리고 그리고 다 먹는 걸 가지고 하잖아요. 그거 재밌죠. 먹는 모티프. 신들도 먹으면 좋아해. 그러니까 먹방의 기원은 지금이 아니고 원래 먹는 얘기 좋아해. 원래 신들도 먹어야 살아. 먹는다. 이게 인류가 동화에서 가장 그런 테마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16장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켄 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모하고 달래고 주로 달래고 어른다 이런 거 같죠. 그러니까 뭐 화내지 말고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먹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먹으면 배부르고 좋지. 이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돼. 만물도 그럴 거다라고 이 욕망의 근원에 배부른 욕망 이런 거를 넣어놓은 게 되게 인간 중심적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먹방이랑도 좀 차이가 있달까 이런 생각 이제 할 수가 있죠. 애니미즘이나 인류학이 워낙 일상적으로 다루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서서히 관심을 길어가면은 나중에 뭐 동양 철학을 깊게 서양 철학을 철저히 이렇게 하더라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먹는 모티프가 16장에도 주로 제가 볼 때는 신들하고 다 그 먹는 거를 바친다. 그다음에 이제 찢어서 바친다. 이러면 씻기 좋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안데르센 동화를 읽거나 우리가 다른 신화를 볼 때 먹는다라는 그 기호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가 동화 인류학에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먹는다. 그다음에 그걸 반대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먹힌다죠. 그러니까 이 먹방계에 있어서 먹는다라는 모티프를 가장 많이 썼는데,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미즘적 사고에서는 먹는 주체가 신입니다. 영들. 근데 우리 시대 먹방에 먹는 주체는 나죠. 그러니까 신들이 먹는다라고 생각은 거의 하기가 어렵고, 제사도 이렇게 잘 안 모시게 되면은, 지금은 내가 뭘 먹느냐에 관심이 극대화되는 시대다. 근데 심지어 뭘 먹느냐가 다 영양소화되어 있어서 먹는 음. 것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 안 한다. 이게 식감, 이런 것만 남았다. 그런데 먹방의 원조는 신이 먹는다. 다. 요거 어떠십니까, 기현쌤? 신이 선생님 뭐를 먹나요? 신이 뭐를 먹는다. 이게 곡물이 자세히 책에 16장에 음. 자세히 나온 아, 거는 네네. 아닌데 주로 먹는 걸 바친다 이렇게 됩니다. 아, 공약물을 네네네. 바친다. 그러니까 의뢰가 다 신을 먹이는 의뢰로 되어 있다는데 바치는 것 중에 사람도 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신공양한다. 공약물을 바친다니까. 그래서 옥현 쌤이 신에게 그러니까 영들한테 뭘 해야 돼. 그래 내가 좀 살 길이 열려. 근데 뭐 하는 방식이 뭐냐면
먹는 거를 바친다. 고, 근데 제일 좋은 먹는 걸 바쳐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람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쓴다, 사고에. 그거 하나. 그다음에 먹방은 인류 공통 이야기의 근본이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시대 먹방의 주인은 인간이고 애니미즘적 관계에서는 사람이 먹는다 이런 얘기는 거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 네가 먹지. 그리고 이제 얘기거리를 안 한다. 대신에 동화에 남아 있는 건 사람이 먹힌다죠, 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 동화에서도 이렇게 크게 주파되는 거는 인간이 먹힌다. 바꿔 말하면 숲의 영이 먹는다. 그러니까 동화 속의 애들이 숲에 들어가면 뭐 과자집 뭐 먹다가 먹힌 얘기 많죠. 뭐 먹히다 죽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차이다, 먹방에 있어서는. 그럼 기현 쌤 드신 생각은? 어떤 영상에 뭘 계속 먹지 말라는 그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뭐를 계속 먹지 말래. 그 먹지 말라는 게,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 진짜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그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 뭐랄까.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오늘날은 먹는 거 자체도 저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먹는 거 같으면서도 또 아무거나 먹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무슨 성분표를 보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아무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얘기지? 그냥 그게 떠올랐고, 신에 대해서는 잘뭐 떠오르는 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영들이 먹는다, 먹어야 된다, 먹으면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로 이렇게 가는 거죠. 모든 의례는 신을 먹인다. 제사도 밥 차리는 게 그 조상신을 먹이는 거지 않습니까?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장. 네. 16장과 이 공양에 대해서. 음, 기억나는 거는 이제 불의 신은 어, 선하기보다는 악한 듯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되게 변덕스러우니까 자주자주 뭘 먹을 걸 던져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살려야 된다. 그 불의 속성하고 관련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물은 이제 항해하시거나 뭐 하여튼 어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뭘 자꾸 던져 넣는 것 분명히 있고, 이제 용왕제 같은 것도 떠올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달 같은 경우, 달 전에, 음, 돼지. 돼지는 굉장히 이제 주시고 너그러운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신공양에 있어서는 너무 그 사람을 찢어서 밭에 돌려 뿌린다. 이게 뭔가 농사의 행위 같기도 하지만, 오, 무섭다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 그다음에 초승달, 보통 보름달에 뭔가를 바칠 것 같은데 초승달이 더 재생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여겨지는데,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걸 못하게, 그 달 숭배를 못하게 했더니 그냥 살짝살짝 몰래 몰래 모자 들어서 인사하거나 무릎 굽혀서 인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정도도 공양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바칠 것이 없는 나그네는 자기 옷에서 실을 좀 풀어서 바치는 것도 이거 드세요라는 그 마음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가난 이런 것도 좀 떠올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그 다신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지 이 구체적인 걸 유리쌤이 아주 많이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관계라는 맺는 방식 자체가 이제 내가 무릎을 굽히고 가는 관계에 주목하는 건데요. 그거 가난에 관련 그 먹는 걸 바치는 거, 내가 먹이가 되는 거, 그러면 그 내가 신이 먹을 음식 정도를 돼야 되니까 얼마나 훌륭해야 됩니까? 아니, 신이 불량식품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품성도 훌륭해, 고기 육질도 좋아. 이래야 신이 드시는 거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다음에 뭐 아무거나 먹고 뭐 술에 찌들어가지고 근데 신이 드세요. 이러면 뭐 좋아하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신공양에 있어서
그 먹이가 되는 인간이랄까? 요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에피소드가 아주 가난도 있고 그 쌤들 기억나시죠? 아, 이게 기현쌤이 하신 거에 있는데 기현쌤의 이 페이지 402에 보면 불가리아 사람들이 볼 때 샘물을 길어온 양동이마다 물을 조금씩 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들도 죄의식이 있죠. 죄의식.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을 인간은 쓰는 거예요. 필요죠. 이건 좋은 거야.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 옳은 걸 가지고 분열하는 걸 눌러. 그러니까 옳아서 눌리는 게 아니고 눌러야 되니까 그게 옳은 게 되는 건데 교육적으로는 옳으니까 눌린다. 이렇게 이제 가겠죠. 이 순환을 생각을 하는 것이 니체가 여러 번 누구의 도덕이냐, 도덕의 발생을 보라 이런 철학을 통해서 말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죄의식이 인간이 자책과 원망을 하는 현대인의 죄의식과 다르다면 어째서인가? 영들이 주재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좀 전에 율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게 가난도 있고 이게 율쌤 이거 좀 더 제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샘물을 길었는데 중간에 물을 흘리면 안 되죠. 이게 기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길었는데 근데 조금씩 버리지 않으면 죄다. 요게 뭔 소리일까요? 이거 해석하는 거죠. 이 애니미즘이 뭘 해석하게 하냐. 요걸 뽑으신 기현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조금씩 버리지 않으면 죄다. 이게 무슨 사고냐? 이 사고의 효과와 의미는 뭐냐? 그, 저는 그걸 뿌릴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뿌리지라고 생각은 처음에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느낌이었나? 다시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그런 것일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근데 거기에 또 되게 죄가 들어가니까, 네. 안 하면 죄라는 게, 이게 또 나의 이익과 또 다른 것인가? 또 이런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측면에서는 나의 이익 같은데, 나의 이익이 죄가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고시래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도 그런 것처럼 뭔가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나한테 온 이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떼주는 건가? 그런 느낌으로 읽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도시례를 할 때는 원래 음, 재물이죠, 재물. 음, 가다가 빵 버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사만 생각하는 건데 저희 집에 제사 네. 지낼 때 어머니가 제사상 치우기 전에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집 앞에 두시더라고요. 그 원래 제물이죠. 근데 뜯는 거는 어, 음, 조상은 다 드신 거고 이건 누가 먹나 뜯은 거니까 뭐 길고양이 이렇다기보다 진짜 다른 영들 이 집에 모든 영 드시는 건가? 왜냐면 밥 숟가락에 꽂은 거 드셨잖아요, 조상님이. 요거는 누가 먹나? 그러니까 이제 잡다한 다른 영들도 좀, 그들은 안 먹인 거잖아요. 우리 조상만 먹였잖아. 그러니까 이 좀,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못 오셨는데 이게 뭐 좋은 거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샘물을 길어온 양동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읽는다는 거에 좋은 의미에서 수준이 있고 계속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자적으로 해석 말고 여기 어떤 걸 강조할 수 있냐면 길어온 양동이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현쌤 오실에는 제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성스러운 행위고 지금 이거는 일상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각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해석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에 있어서 영들을 먹이는 거하고 일상적으로 영들을 먹이는 거, 이런 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샘물마다 하고 매일 기르러 가고. 근데 뒷부분이 기현쌤 말씀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도 내게 아닌 거죠. 그걸 길어가지고 네 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게 다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 내가 자연에서 가지고 오고 내가 길었는데 그건 내 것이 되지는 않아.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요거. 해숙쌤은 어떠십니까? 402. 기현쌤의 402? 네네. 402 쪽이네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물이 자연에서 오는 어쨌든 내 것이 아닌 거를 우리가 가져오면서 근데 닿는 순간 내 것이 되고 그걸 내 것도 네. 조금 내려놓는다는 보상과 조금 뭔가 빛을 갚는 건 아닌데 조금 나눠주면서 그것을 온전히 내가 취하지 않는다는 죄책감을 네네. 조금 덜어낸다? 그런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요게 이제 기현쌤이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 같은데요. 그게 진짜 제가 요 부분 같은 거 보면 애니미즘적 세계관이 여러분 그 주체관 있잖아요. 내가 예뻐. 이거는 나라는 게 지정돼야 되고 예쁨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고 이런 조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족시켜야 되는 말이기는 하는데요. 그 기본에는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어떤 사회의 소유관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이반일 리치가 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애니미즘적 사고에서는 나나 내 집에 있는 거나 다 영들 거고 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행위로 얻은 결과조차도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사고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 내 거야. 나 연하쌤은 내 친구, 우리 왜 가지려 할 때 있잖아요. 좋으니까 가지고 싶죠. 저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나랑만 놀아주고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내 새끼가 예쁘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나랑도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게 안 돼. 어떤 것도 네가 다 가질 수가 없어. 이런 게 애니미즘적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당근마켓 얘기도 좋고요. 근데 일단 이제 제가 요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양동이 마다. 그러니까 되게 수행적이죠. 매번 내가 내려놓는다. 매번 내게 다 아니다. 매번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 요런 사고가 있고, 요런 부분 수정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동이마다. 저희 어렸을 때 샘이 있을 때 이렇게 물을 길어 오라고 하면 가득 담지 말라고는 하셨거든요. 그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네네네. 쏟아버리는 거랑 그렇게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게 그, 그 한계를 알아라라는 뜻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이 부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어, 한계를 알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용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이제 숨겨진 도덕적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해석을 더 재밌게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본 김에 기현쌤의 403쪽 같은 경우에 403쪽 말레이 반도의 민티라족은 모든 종의 나무에 질병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어떤 나무들은 원한이 있다. 그래서 특정한 나무를 베어 넘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한이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나무가 땔감이잖아요. 근데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베면은 그게 살해자다 이러더라고요. 그 영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땔감이 되려면 죽은 나무에서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나무를 벤다는 거에 대해서도 연개념을 쓰고 그러니까 이러면 되게 소중해지죠, 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수정쌤의 음, 과제가 글로 되어 있는 점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쫙 읽어볼게요. 수정쌤 과제를 읽어주세요.
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여기 그 오기스트 콩트 그 애니미즘이 자연학이랑 결부되어 있다. 요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애니미즘으로부터 다신론이 나온다라고 한 그 수정쌤의 정리하고 이 책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신론으로 갈 때 신들의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위계를 누가 정하냐, 어떻게 정했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유리쌤하고 기현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요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가보면 이게 다 자연의 그 기준점이죠, 기준점. 그러니까 그리고 태양이냐 비냐 달이냐 이렇게 가는 것도 이 위계는 자연이 결정한 위계다라는 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은 좋겠습니다. 기현쌤 어떠십니까? 자연이 정한 위계. 네. 아, 그, 그, 선생님 또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 들었고, 이 애니미즘이 계속 만물의 영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 어떤 생명을 계속 이렇게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 계속 느껴진다 이런 관점으로만 영이 있고 없음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연학적인 관점.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이 있고 없다 여기에서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뭔가 되게 무섭기도 하고, 나 혼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소- 그게 소유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게, 내게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또 소유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기준점이 여기 없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보이는 세계가 너무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선생님, 되게 예, 이상한 세계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애니미즘이 영적 교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리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는 교리니까 믿는 방식이다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니미즘의 그 믿음의 방식, 믿는 자에 대한 위계를 결정하는 거는 자연 질서죠. 그 교리의 핵심은 리가 있는 거고, 이치를 따른다, 이 영이. 그러니까 영들이 자유의지가 있어도 뭐 멋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애니미즘을 쭉 밀고 나가면은 자연학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다 하는 거다라고 타일러 선생님이 논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들은 자연 법칙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낮이 밤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해가 달이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한계나 조건 속에서 다른 그러니까 질서에 거기도 붙들려 있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데 그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부록에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신들 말고 유일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유일신은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한 신이죠. 그런데 다신관의 이 신들은 뭐 굳이 말하자면 이 자연이 그러니까 만물의 그 존재적 법칙인데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법칙적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들이 역할론이잖아요. 이다 그러니까 직업윤리랑 관련이 있어. 직업이다. 근데 이게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성인들. 시험을 잘 보게 하면은 그 교회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남미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일본 불교도 다 직업별로 그 부처님들이 다, 여기는 그, 저희 집 아저씨가 공무원이어가지고, 야, 입시를 잘하려면 그 남의 요쪽 루트를 돌아야 된대. 근데 승진 시험을 앞두고는 저쪽 절을 갔다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할을 별로, 그러니까 하나의 신이 모든 걸 다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신들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나는 애를 대학을 보내줄 수는 있는데 집을 사게 해줄 수는 없다, 야.
뭐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계라고 하는 게 뭘까? 요걸 이제 해석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석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 기능별 신들의 역할 한계. 네. 어, 그래야 뭔가 그게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필수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다름이 네네. 있어야 또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할 거고, 그게 어떤 현상들을 만들어내면 결국 우리가 네. 생각하는 그쪽 오는 거는 뭔가 현상들이 생길 테니까, 네. 현상의 기본적인 그 뭔가 재료가 되는 그런 거. 아, 네. 여기서 헬스님 말씀을 제가 발달시켜 보겠습니다.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관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데, 한 신이 모든 걸 모든 방식으로 다 하게 되어 있지 않다. 다신론의 애니미즘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고, 해숙쌤 말씀은.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모든 신이 힘을 보태야 그 한 존재가 그 일생에서 요 구간을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다 신들이 척도가 따로 없는 다 역할 분담이 고루 된다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야 관계가 맺어진다고 해숙쌤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관계란 매우 서로에게 의존해 있는 거죠. 의존. 관계를 왜 맺어? 이런 방식으로 왜 맺어? 너 없으면 안 돼. 자, 그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그 신 없으면 내가 시험을 못 봐. 근데 시험도 보고 집도 사야 돼, 오늘. 그러면 내 삶에서는 이 두 신이 똑같은 차원에서 필요해. 이 두 신이 다 있어야 내가 이 미션을 완수해. 이렇게 되는 의존성이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연물, 자연신들인데 사실은 다 날씨이고 또 다 야외 활동과 관련이 있는데 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뭐 모닥불이라든지 뭐 화산불 이런 것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면 가정의 화로라고 해서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관리되는 그런 것으로 바뀐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양동이 뭐 어떻게 해서. 근데 그런 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여기 지금 하신 말씀을 또 이제 제가 받아서 더 발전을 시켜보면은 모든 그 영빨, 영역이 있는 것들 중에 불의 위치 있지 않습니까? 불. 얘의 위치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쌤이 얘가 밖에 있을 때는 그런데 안에 있으면 이렇다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8월에 우리가 답사를 가는 곳이 조몬유적지인데 조몬유적지의 그 토기 중에 1번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화로인 거예요. 불꽃무늬 장식을 가진 토기. 근데 이게 저장용이 아니고 제사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도구 삼아서 이 영역을 옮기고 이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의 요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전 세계 신화 중에 불을 관련된 신화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음식이나 곡물을 바치는 게 날 것을 바치기가 어렵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리를 좀 해야 정성이 들어가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인신공양의 그 요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신공양 이렇게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불의 변용력 이런 게 주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올해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연구실에는 책이 다 없는데요.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분입니다. 바슐라르? 바슐라르라는 이 선생님이 이 책 자체가 신화 종교 상징 총서에 들어가 있는데 불, 물 이런 식으로 진료적 상상력을 연구를 하세요. 그 중에 불에 관한 시편 되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근데 지금 유리쌤 말씀 들으면 좋네요. 내년에 어떤 시점에서는 추울 때 할까? 더울 때 불 얘기 들으면 그것도 너무 덥잖아. 그러면 겨울에 합시다. 겨울에 안데르센 좀 하고 거기도 뭐 추운 나라니까요. 불 얘기를 이렇게 추울 때는 불 얘기 앞에 모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관련된 신화들을 따로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좋겠네요. 불의 위치. 여기서 어 이게 일단 연하쌤이 올려주신 글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요. 그 갈등에 우리 각자 그 되게 재밌는 사진이 있고 서사가 있어서 저는 일단 연재에는 수정쌤이 이렇게 차례로 지금 후기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시리즈별로 뭐 순서대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연아쌤이 오늘 올려주신 거는 되게 포토 에세이이기도 하고, 조금 다듬어 이렇게 그 연아쌤 소개, 그냥 전체 주제를 좀 강화하시면은 딱 그 형식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연아쌤의 그 어제 올리신 과제를 가지고 수정쌤께서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이런 거 그 코멘트 주셔서 연아쌤이 고치시면 그게 1번 가도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 좀 나눠가지고 연아쌤 되게 좋던데 그 그 뒤에 장난감 부분도 좋고 앞부분 순인과 이어령 선생님도 좋고 요 약간 포토 에세이식으로 연하쌤 생각해보면 그거 1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하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때 패티시즘 하면서 약간 생각났던 장면을 좀 엮어 봤는데, 그냥 써봤거든요. 네네. 그냥 그 자유롭게. 네. 네, 이거를 유리쌤, 해숙쌤, 기현쌤도 텅글도 되고 포토에세이도 다 되고 어떤 뭐 시험 문장을 푸셔도 다 되고 가다가 스타일 바꾸셔도 되는데 계속 내가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낸다면은 연하쌤 방식으로 각자 그 취향을 잔뜩 살려가지고 해도 되고 저는 유리쌤 하고 계시죠? 이 처음 갈 거를 요걸로 한다. 네, 수정쌤?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제 제가 책을 좀 더 그 페이지 확인하고 가려고 합니다. 연하쌤 글 제가 말이만 해서 그 못 봤네요. 오늘 토론을 못 하는데 거기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거 좀 더 해라, 더 해라, 더 해라 해가지고 댓글을 다는 걸로 해도 될까요, 연하쌤? 아무튼 좋다. 사진에 네,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15, 16장에 책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15장 363쪽에 시작을 하면은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연? 요게 기현쌤 요거 아주 음미를 하시면은 좋겠고, 어, 안 바쁘시다면 동아일려 계속 하시기를 권합니다. 안 바쁘시다면은. 근데 이렇게 모든 자연이 객관적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논증할 수 있는 자연학적 글쓰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4, 365 여기에 365 첫 번째 줄에 붐비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끄럽다, 다글거린다. 우주가 그 밑에서 넷째 줄 엄청나게 많다. 가득하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우주 자연이 꽉 차 있다. 빈틈없이 꽉 차 있다 이론입니다. 빈 공간이 없어. 영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영 각각에 걸리는 물리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은 바람, 그리고 나는 그 중에 일부, 지금 이 세계관이 이거 가지고도 글과 탐구의 영역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평행우주 말고 진짜로 존재론적인 그 복수적 차원인 거죠. 느낌이 오시죠? 우주가 꽉 차 있는데 왜 이렇게 오선미는 이게 비좁지 않냐면 내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요거고 제가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요거고 이게 중복이 이렇게 안 일어나니까 같은 자리에서 다른 물질적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 우글우글거리는 많은 게 같은 자리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 되게 독특하면서도 재밌고 예를 들면 이 연구실 안에 개미, 바퀴벌레, 식물 다 있는데 제가 개미와 물리법칙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개미를 느끼지 않아서 좀 편한 점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고 물견이 많네요. 저 살아있는
영이 계시고요. 아, 좋네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다, 붐빈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여튼 많다. 그 다음에 384. 384에 보면은 384가 이게 이제 귀신령인데 보호령 있지 않습니까? 보호령. 이게 뭐 조상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정신분열 코너? 분열증. 보호령과 함께 생각할 부분이 분열증이어서 이거는 글로 써볼 만하고 써보고 싶습니다. 분열한다, 인간이. 그래야 뭐를 더 생각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분열증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4쪽이 중요합니다. 395. 394 첫 번째 문단 그 시 위에 그다음 395 이렇게 되면은 첫째 줄에 우리에게는 시적인 것이 고대인에게 철학이다 있지 않습니까? 시가 뭐냐면은 시가 포엠이고 포이에시스 그러니까 제작하다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은 산문이 아니라 시다. 이미지를 응축하는 데 있다. 이렇게도 쓰기 때문에 그 시의 근원이 애니미즘이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 미야자와 겐지가 그 신 좋아하지 않습니까? 신. 미야자와 겐지가 그 용의 시인인가 왜 시 쓰고 시 부르는 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화와 시의 관계 이게 밀접하고 그 근거는 애니미즘에 바탕을 둔다 이래가지고 394, 395에 미야자와 겐지 그 동화 제목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시다 시 시와 동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를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9쪽 더 있을 텐데요. 제가 찾은 것만 보면 409가 그녀의 나무와 결합되어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열. 그러니까 나무 이게 뭐냐면 이건 육체 분열이죠. 정신은 하나인데 몸이 두 개라는 거지 않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정신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정신은 하나인데 몸은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토론한 거는 정신분열인데 나무와 내가 영을 공유한다면 그거는 신체 분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한 테마입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410쪽에 마지막 줄 샘이나 짐승이 뭐 변했습니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변신담인데 동화의 애들이 자꾸 변신하잖아요. 그리고 라스코 동굴병카에도 있지만 그 선사인 역사 이전의 인간이 주로 쓴 기호들은 다 반인반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애니미즘적이다, 분열증이다. 그 다음에 변신담이라고 하고 카프카도 변신담 좋아하고 그래서 변신담을 볼 때는 이게 영육의 분리, 분열 이런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여서 410쪽 제가 접어봤고요. 그 다음에 어, 둘, 그 다음에 이 책의 뒷부분에 중간중간에 뱀 숭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뱀, 뱀 숭배가 결국은 뱀, 번개, 기하적 무늬 요 세트인데요. 그래서 뱀 무늬가 중요하다. 제가 그 책이 절판된 것 중에 여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오후에 한반도에 여쭤볼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신의 언어라는 그 책이 제 저자 이름이 독특한데 까먹었네요. 그 책이 중요합니다. 책 절판이 됐고 그 책 지금 사면 15만 원이더라고요, 중고에서. 그래서 갖고 계세요, 연하쌤? 어, 그거랑 제가 중고로 산 것 중에 그 세계의 모든 문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중고도 6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진짜 두껍죠? 머릿속 보면 제 얼굴만 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책의 16장이죠. 이게 그 목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되게 아주 재밌었어요. 우리 16장 그대로 순서가 그대로 돼. 비와 하늘, 태양 이렇게 가. 그래서 이게 역사 이전 사람들이 안각하에 남긴 여러 문의를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16장과 함께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지만 이게 신화 말고
프레이저는 신화를 분석하면서 신화 안에서 뱀 이미지 이렇게 찾지만 도상학적으로 이런 그 16장에 있는 태양, 별, 뭐, 달 이거를 도상학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있다. 이 책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방구대에 갈 때 좀 말씀드리고도 싶고요. 오늘 여기까지를 숨차게 왔네요. 어, 핵쌤의 코멘트와 어, 우리 유리쌤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다음 주에 만날까요? 해숙쌤? 저는 오늘 우리 애니미즘하고 아까 그 뭐죠? 음, 그, 생각이 안 나네. 애니미즘하고 토템과 그 영과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인간에만 있는 것, 이거 레비스트로스의 그 관점을 약간 구분한 거에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선생님 방금 지목해 주신 384페이지에 있는 그 분열한다는 부분에서 저는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수, 정령과 함께 한다는 게 몸, 영, 정령 이렇게 세 가지가 한 몸에 있다는 것이 그게 분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아주 좋네요. 분열의 키워드 우리 되게 크게 가져간 시간이었고, 유리쌤 어떠셨습니까? 어, 선생님이 책 수업할 때마다 소개해 주시는 책들이 너무 다 막 끌리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읽으시는지 나는 어떻게 읽지? 막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음, 오늘 읽은 내용 읽으면서 이제 분량이 많다. 뭐 혹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 앞부분을 자꾸 까먹는다. 그런 게 조금 좌절이 느껴졌지만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읽는 자체는 즐겁고요. 그다음에 네, 어떤 의미를 몰라도 효과의 차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다 약간 수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이제 뜨거운 남도에 살기 때문에 뭐 바람이라든지 나무그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상하면서 어, 뭐 비로도 보고 상상도 해보고 그런 게 전 즐겁더라고요. 아직 폭염이 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견딜만 네. 했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좋고, 지금 수행적이다. 애니미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유리쌤 그 말이 너무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애니미즘은 이 사고의 태도로 뭐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수행적이다. 이 사고 자체가 수행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가 빠뜨리는 그런 게 있네요. 책에 446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니미즘이 이게 제가 446이 그냥 메모만 본질론이 아닌 요 정도 메모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니미즘이 나무의 본질이 이거다 이런 거를 알고 싶어서 쓰는 사고법이 아니다. 그런데 이 영의 특성과 개성을 결정하는 게 그 사람들의 굳이 말하자면 하부 구조다라고 타일러가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하부 구조로는 우리 인문세의 그 철학 선생님이자 역사 선생님이신 허남린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삶과 인간 사고를 결정하는 거는 물적 생산 방식에 달려 있다라고 그 허남민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나중에 뵈면 그걸 더 여쭤보고 싶고, 근데 여기 이 영역을 결정하는 게 그들이 수렵 사회냐, 농경 사회냐, 어떤 풍경 속에 있느냐에서 또 결정된다니까 크게 보면은 본질론이 아니고 조건적이면서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자, 그럼 우리는 점심 먹자요, 바다야. 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